자, 다인 테라퓨틱스 메모 리뷰 시작하죠. 어제 하루 만에 주가가 9% 넘게 빠졌어요.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시장은 왜 갑자기 이 회사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걸까? 오늘 메모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온 데이터랑 시장 반응을 쭉 엮어서 이 갑작스러운 하락이 그냥 건강한 조정인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어떤 위험 신호인지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이 숫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인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죠. 아비디티 바이오 사이언스.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예요. 그런데 거의 똑같은 기술로 똑같은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다인의 가치는 고작 26억 달러. 아니 무려 4배나 넘게 차이가 나요. 기술은 거의 쌍둥이 같은데 몸값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가치 퍼즐을 한번 맞춰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퍼즐에 기름을 붓는 일이 터졌죠. 다인 주가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9% 넘게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회사에서 뭐 발표한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런 소리 없는 급락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봐야 하는 신호입니다. 시장에 우리 모르게 무언가 중요한 걸 가격에 슬쩍 반영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뜻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질문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엄청난 가격 차이랑 갑작스러운 폭락. 이게 과연 남들이 못 보는 보물을 발견할 기회일까? 아니면 우리만 모르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경고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죠.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다인이라는 회사의 심장부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그들의 핵심 기술인 플랫폼이죠. 모든 가치와 리스크는 결국 이 기술 하나에서부터 뻗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딱 이겁니다. 다인스 폴스 플랫폼은 유전자 치료제의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솔루션이다. 아무리 효과 좋은 약, 그러니까 ASO나 siRNA 같은 핵산 치료제를 만들어도요, 그걸 아픈 근육세포까지 정확하게 배달하지 못하면 이건 뭐 말짱 꽝이거든요. 다인스 기술은 바로 그 정확한 배송을 약속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구조를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 방법을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몸에는 원래 철분을 운반하는 트랜스페린이라는 특배 시스템이 있거든요. 다인은 바로 이 시스템의 주소지, 즉 근육세포 표면에 있는 TFR1 수용체를 내비게이션 삼아서 약을 배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째, 경쟁사들은 커다란 택배 트럭 전체, 즉 전체 항체 MAB를 써요. 근데 다인은 작고 날렵한 오토바이 퀵서비스 격인 팹 조각만 쓴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훨씬 좁은 골목, 다시 말해 근육 조직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둘째, 이 오토바이가 원래 철분을 실어 나르던 트럭의 주차 공간을 뺏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 기능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달아둔 셈이죠.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이게 기존 치료법들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을 모두 해결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나왔던 벌거벗은 ASO 치료제들은 너무 독해서 고용량을 쓰기가 어려웠고 AAV 유전자 치료는 평생 딱 한 번밖에 못 맞는다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진의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반복해서 맞을 수 있고 환자 상태에 맞춰서 용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배달 시스템만 있으면 짐칸에 실는 약만 바꿔서 다른 희귀 근육병 치료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레고 블록처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걸 좋게 보는 쪽은 이런 논리인 거죠. 이건 그냥 신약 하나가 아니다. 앞으로 모든 근육병 치료제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 기술이다. 하나의 약만 성공하면 같은 기술로 만든 다른 약들도 모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지금의 수저원 가치도 비싸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성공이 플랫폼 전체의 리스크를 낮춰주는 그런 구조니까요. 하지만 이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옵니다. 바로 수용체 싱크라는 좀 무서운 이론인데요. 쉽게 말해서 약이라는 택배를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배달시키다 보면 세포가 지쳐서 택배 수령지인 TFR1 수용체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뚝뚝 떨어질 수 있다는 이론적인 위험이죠. 아직 데이터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시장의 의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하락은 이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뭐 이론적인 장점과 단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결국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과연 다니노의 이 멋진 이론이 실제 환자들에게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는가? 바이오텍의 주가는 결국 데이터가 움직이니까요. 두 번째 포인트,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다인의 DMD 치료제 DY251의 데이터는 한마디로 사건이었어요. 기존 시장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던 치료제를 단숨에 위협할 만한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급 숫자를 들고 나온 거죠. 이 데이터가 공개됐을 때 시장이 그야말로 열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들 그냥 넘어가는데 이 표를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숫자를 직접 보세요. 다인의 약은 6개월 만에 정상인의 8.72%에 해당하는 디스트로핀 단백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렙타의 약은 어떻죠? 기껏해야 0.9% 수준입니다. 8.72% 대 0.9%. 이건 그냥 좀 더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데이터입니다. 거의 10배 차이. 압도적이라는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죠. 네, 바로 이 숫자. 8.72%.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숫자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DMD라는 이 끔찍한 병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무게를 가진 숫자일 수 있으니까요.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전문가들은 디스트로핀이 정상인의 1%에서 5% 수준만 회복되어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8.72%는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가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서 환자들이 실제로 내 놈이 달라졌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치료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FDA가 가속 승인을 내줄 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바로 이런 거죠. 통계적 유의성을 넘어 임상적 의미를 보여주는 숫자, 바로 그겁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를 두고 시장은 지금 딱 두 편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걸로 게임 끝났다. 다인이 사렙타를 무너뜨릴 거다라고 환호하고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주 차갑게 말하죠. 흥분하지 마라. 고작 32명 데리고 한 실험일 뿐이다. 이 약효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안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팽팽한 줄다리기가 바로 지금의 주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의 하락은 이 신중론 쪽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자, 최고의 플랫폼 기술에 압도적인 데이터까지 손에 쥐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도 최고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한번 접어서 보면 결국 모든 논의는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인 26억 달러, 아비디티 110억 달러. 특히 DM1이라는 근긴장성 이영양증 타입 1 질환에서는 두 회사가 완전히 같은 트랙에서 달리는 경쟁자인데 왜 시장은 이렇게 다른 가격표를 붙여놓은 걸까요? 이 퍼즐은 DM1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면 더 미궁에 빠져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근긴장도를 측정하는 VHOT라는 지표, 거의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3초 대 마이너스 3.1초. 사실상 무승부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근력 개선 효과를 보세요. 다인은 12개월 시점에 10에서 20% 개선, 아비디티는 고작 4.6%입니다. 데이터만 보면 다인이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장 가치는 왜 4분의 1 토막이 나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제가 왜 중요한지 짚고 가면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차이는 결국 한 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다인의 그 대단한 포스 플랫폼 기술의 가치를 사실상 빵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디티의 11억 달러는 순전히 그들의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인데 다인한테는 그냥 약 2개의 가치만 인정해주고 플랫폼에는 아무런 프리미엄도 주지 않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다인은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틀렸다면요? 시장의 바보가 아니라 우리만 보지 못하는 거대한 리스크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밸류에이션 갭이 사실은 정당한 것이라는 끔찍한 가설. 어제 9% 급락은 어쩌면 이 합리적 의심이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의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모두 틀렸다고 가정하고 비관론자들의 눈으로 다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는 다인의 치명적인 약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비관론자들이 지적하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숨겨진 시한폭탄, 즉 장기 안정성 문제.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몇 년 뒤에 예상치 못한 독성이 터져나올 수 있다는 공포죠. 둘째, FDA라는 거대한 벽. 좋은 데이터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셋째,
이걸 과연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 실험실에서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만 명 분량을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 면역 원성부터 보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바이넬의 약을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약을 맞을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수배 전단, 항약물 항체 ADA를 만들어서 온몸에 뿌리는 거죠. 이 수배 전단이 점점 많아지면 나중에는 약이 몸에 들어오자마자 붙잡혀서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하게 되거나 심하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생 맞아야 하는 약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생산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CMC 리스크라고 부르는데요. 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s의 약자죠. 쉽게 말해 레시피는 있는데 이걸 대량으로 똑같은 맛으로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단인의 약은 항체랑 유전물질을 붙여야 하는 아주 정교하고 까다로운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환자에게 공급할 만큼 대규모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만드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약이 좋아도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희망적인 이야기와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모두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이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이정표를 따라가야 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두겠습니다. 앞으로 다인이 걸어갈 길은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입니다. 첫 번째 관문은 임상 리스크 구간. 여기서 장기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 추락이죠. 이걸 무사히 건너면 FDA라는 더 좁고 흔들리는 줄을 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 약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시장에 파는 상업화라는 줄까지 무사히 건너야만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삐끗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그리고 이 외줄타기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바로 이 타임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2분기, 그리고 연말. 이 세 번의 이벤트가 다인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 이 일정들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된다면 주가는 날아오를 것이고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지금의 하락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날짜들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인은 지금 거대한 보물 상자를 눈앞에 둔 채 깊은 협곡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웹줄을 무사히 건너가기만 하면 엄청난 성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죠. 어제의 주가 하락은 이 협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다인은 이 줄을 건널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람에 휩쓸려 떨어지게 될까요? 시장의 거대한 내러티브는 이제 막 그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공개 자료 기준의 해석이며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입니다. 자세한 분석글은 링크의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성투하세요.